안녕하세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초등 학부모님이시라면 끝까지 보셔도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이해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건너뛰실 분은 타임라인을 설명해 기재해 둘 테니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무엇이냐? 교육과정의 정의는 다양한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서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2년에 고시된 국가교육과정, 즉 국가 수준의 종합교육계획서입니다. 교육 목표를 비롯해서 교과의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학년 구분, 수업 시수, 운영 방식,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를 살펴보면 그동안 1차에서 7차에 걸쳐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어 왔고 이후 수시로 개정되면서 2007,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2023년 현재 2015 교육과정을 모든 학년에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2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022년에 고시가 되어서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교육과정을 왜 개정할까요?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교육과정,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20년에 중3, 고3이 적용받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모든 학생이 받기도 전에 이미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 이게 뭐야?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육과정 수시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출생률 급감 등의 다양한 요인이 도처에 있어요. 따라서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은 어쩌면 불가피하고 저와 학부모님은 이러한 변화의 기본적인 것들은 최소한 알고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그럼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이걸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이에 따라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연령에 맞춰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등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2024년에 초등학교 1, 2학년이 적용받기 시작합니다. 2023년 올해 입학생은 2023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고 2학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3, 4학년이 적용받고요.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적용받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2023년 올해 초등학교 4, 6학년 학생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는 무관하게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중학교에 입학해서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상이 되겠네요.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4, 6학년은 여튼 중학교에 가서 적용을 받으니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교육의 방향은 어떤지 이런 거 이해해 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변화에 중점을 두어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정작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 지점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강조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교육 강화. 다음으로는 학생의 자기 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세 번째는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 및 유연한 교육과정으로의 개선. 네 번째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이 네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별로 키워드가 있는데요. 미래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교육의 강화를 위한 키워드는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 공동체 역량 강화, 환경 생태 교육 확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학생의 자기 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에는 진로 연계 교육 도입, 학생 맞춤형 과목 선택권 확대, 학습에 대한 성찰과 책임 강화, 이런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 및 유연한 교육과정으로의 개선은 학교 자율시간 선택 과목 개설,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번째의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키워드는 탐구와 개념 기반의 깊이 있는 학습, 학생 참여형 주도형 수업 및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이러한 키워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의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어과 영역부터 볼게요. 구체적인 교과 내용으로는 1, 2학년 국어에 34시간을 증대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기초문해력 강화 및 한글 해득 교육을 들었죠. 한 학년에 17시간을 증대한 것이죠. 언뜻 보면 이거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수업 시간을 줄이고 늘리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서 문해력에 포인트를 상당히 주는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수학 교과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수학적 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급 학습량 적정성을 고려하여 관련한 필수 내용 요소와 과목 체계를 재구조화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습량 적정성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있던 내용이었어요. 또한 아울러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수학적 모델링, 놀이 및 게임 학습 등에 대한 교수 학습과 평가 모형을 구체화하고 디지털 기반 공학 도구의 활용을 강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살펴볼게요. 영어의 경우에는 현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기능별 4가지 영역을 탈피하고 이해, 표현 2개의 영역으로 개선하였다고 하는데요. 듣기와 읽기는 이해 영역이고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주 큰 변화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학생의 삶과 연계된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 교육을 강화하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사회의 경우에는 역량, 함양, 탐구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 중, 고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였고 이해한다, 탐구한다 등으로 편중된 성취 기준 수로를 다양한 탐구 기능 실천 중심의 수행 동사로 개선하여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답을 찾아가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교과는 과학적 소양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일상의 자연현상과 삶의 경험을 토대로 탐구 및 추론, 통합적 사고, 문제 해결력 등 과학적 영향을 강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에서는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분야별 분절적 학습을 지향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급별 내용 요소를 기후변화, 감염병 이런 것들과 연계하여 재구성하고 학년 군별 통합 단원을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과목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학교가 3에서 6학년 학년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 시간을 도입합니다. 학교 자율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편제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국영수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는 여건을 고려하여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과 활동을 개설하여 학교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과목에서 둘째로 살펴볼 것은 정보교육인데요. 이 정보교육은 현행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초,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등 정보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도록 실질적인 움직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놀이 및 신체 활동을 강화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이를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실상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국영수가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국어의 문해력 측면이 더 강조된다는 점은 주목하셔야 해요. 이게 고등학교 영역이라 제가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비판적 사고 역량과 서술 논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제 탐구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 독서 장문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과목을 신설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 학기 들어서면 독서와 글쓰기를 더욱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참여형, 주도형 수업 및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과정 중심 평가는 언제나 중요시되는 이슈지만 또 한 번 강조했다는 점. 저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학교 자율시간에 대한 언급이 많고 이게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영어의 영역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데, 영역명이 바뀐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란 느낌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영수 여전히 중요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여전히 매우 부각해서 중요시한다는 이 변하지 않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